편입은 다른 학교 3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편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인터넷에 편입이라고 검색해보면 자연스럽게 접해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학점은행제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점은행제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들을 찾다 보면 쉽게 편입 성공했다는 후기글과 학점은행제 출신 편입생이라고 주장하는 글들도 적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학점은행제가 도대체 무엇이고 편입에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단점도 있는지, 그리고 학점은행제 통해 정말 편입이 가능한지, 광고가 아닌 찐 정보를 원하셨던 분들을 위해 금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주신다면 학점은행제 편입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게 시작하실 수 있다고 장담할게요. 바로 가시죠.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시작이 가능한 교육 제도입니다. 대학교처럼 대면 수업이 아닌 간편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학교와는 달리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수업 말고도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까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학점은행제는 학점 취득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졸 학생 기준으로 2년제 전문학사, 즉 일반 편입 조건은 1년, 4년제 학사, 즉 학사 편입 조건은 2년 안으로 대학생들보다 빠르게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게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조기 졸업 이외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학생들과 비교해봤을 때 높은 성적 확보에 확실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시험 방식은 감독관이 있다거나 실시간으로 줌에 접속해서 시험 보는 방식이 아닌 오픈북 형식으로 심플하게 시험이 운영됩니다. 즉 시험 보실 PC와 검색용 PC까지 총 PC 2대를 준비해서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득점 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플래너와 매칭되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 과목에 맞는 시험 요점 자료라든지 레포트 작성 요령, 쪽지시험, 토론과 같은 배점이 낮은 항목까지도 세세하게 관리받으며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비교해봤을 때 쉽고 안전하게 고득점 수료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착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플래너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학점은행제 플래너는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실력 있는 멘토 찾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과 경력을 동시에 입증하려면 해당 멘토만이 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포트폴리오 통해 이 멘토는 주로 어떤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기존 학생들 성적은 어떻고 학점은행제 외적으로도 자소서라든지 면접, 영어, 수학 관련 기출문제들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확실하게 식별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학점은행제 편입의 단점인데요. 학점은행제로 얻은 학위는 교육부 장관명으로 나오는 학위증이기 때문에 사실 학벌로서의 메리트는 낮습니다. 서류 비중이 높은 학교들로 원서 넣기엔 불리할 수 있죠. 그리고 간혹 편입하려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으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온라인 학점은행제로는 수강 가능한 전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빠른 졸업과 높은 성적 얻기 유리한 전공인 경영전공 플랜으로 통일해서 수강해야 된다는 부분도 어찌 보면 단점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편입원서 넣을 때는 편입하려는 전공과 다르더라도 크게 불이익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요. 수강할 수 있는 전공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표했던 학교로 실제 편입 성공한 제 학생들인데요. 중앙대, 서강대, 건국대, 경희대 등 확실하게 고득점 관리 받으며 진행하신다면 학점은행제 통해서도 충분히 편입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금일 알려드린 내용들 꼭 숙지하셔서 원하는 학교로 편입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 편입 관련 입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우측 상단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